이재명 의원이 이 사태를 대응하는 방식도 사실 저는 굉장히 담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도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월급 준 내역 여기 선관위에 등록돼 있는데요 라고 하니까 와이프가 갈 곳을 미리 알아보는 선행차였어요. 어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8월 중순 이전에 수사를 마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검찰을 동원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그러니까 부정, 분노. 오늘은 또 새로운 게 나왔어요. 동정. 저도 인간이라 가끔 지치기도 합니다. 이 양반의 능수능란한 언어의 플레이를 보면 저도 가끔 지치기도 합니다. 그 배소연 씨라고 하면 이제 그 이재명 의원의 그 부인인 김혜경 씨 법카 유용 의혹의 이제 네. 그 당사자인데 그분 사건을 조사하는 경기 남부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김모 씨가 네. 경찰서 다녀온 단 직후에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네.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그렇죠. 논란이 됐었고 단호하게 이재명 의원은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네. 왜 모르는 사람하고 나를 연결시키냐. 그렇죠. 이건 업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음모. 제가 경상도라서 발음이 아주 교정이 잘하는 음모라고 주장을 예.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전한 부정을 했었죠. 완전한 부정. 모르는 완전한 사람이다. 부정. 네. 완전한 부정을 했는데 자, 대한민국 기자들도 그런 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체크를 해놓은 예. 것들 다 아시겠지만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 이 사망한 김모 씨, 예. 5급 공무원이었죠. 예. 이 김모 씨가 기무사 출신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2014년 성남시 의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네. 2014년에 열린 성남시 뭐 군 무슨 협동위원회 네. 뭐 이런 협의회 회의 장면이 있다고 하는데 2014년이니까 이제 이재명 시장이 재임 중이고 네. 그때 그분이 주재하는 회의에 네. 그 김 씨가 그러니까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네. 저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자리에 있는 사진이 나오면서 같은 회의를 했는데 모르는 사이인가? 어떻게 몰라? 이렇게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분이 그 군에 재직할 당시에 예. 아들이 국군 통합병원에 입원을 했었죠. 아, 그때 군에 간 거 근무하고 아니야? 있었다. 아. 같은 기간이 겹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분이 기무사니까. 예, 2016년에 예. 2016년에 이제 퇴직을 하거든요. 아, 예. 퇴직 보니까 이제 원사로 퇴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이제 원사로 퇴직하기에는 조금 급수가 높았는데 기무사는 조금 더 다른 데보다 예. 이 저기가 높대요. 승진이 좀 아. 빠른 편이래요. 예. 그래서 통상적인 이제 연령으로 이제 저 퇴직을 한 것 같다. 이분 76년생인가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숨진 이 사람이 자살한 데가 어디냐 봤더니 그게 배소연 씨 같은 거기까지 건물이라. 나왔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소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은 분명히 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네. 저렇게 그 저기 같은 회의 자리에 있는 것도 나오고 네. 그리고 저분이 돌아가신 집을 가봤더니 저기 살고 있다고 하는데 저 집은 또 배소연 씨와 그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었고. 자, 배소연 씨는 국민대 법대를 나온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리고 첫 시작이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우리가 사무장? 흔히 말하는 아가씨. 사무장 아가씨. 아, 예. 네. 직원. 직원. 국민대 법대니까 그래도 그냥 네. 직원이지 않았을까. 직원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게 무슨 김앤장이나 태평양 뭐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네. 성남에 있는 작은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이죠. 거기에 취직을 해서 그때 월급이 얼마였을까요? 그분이 그러면 엄청 실력이 좋아갖고 돈을 엄청 많이 사건을 많이 땡겨왔나? 근데 지금 저 사람이 지금 가진 게 정릉의 아파트, 네. 그 다음에 잠실의 아파트, 네. 그 다음에 빌라. 저 빌라 건물 다 모으면은 이재명 60억 정도라고 지금 추산이 됩니다. 되게 이재명 의원보다도 많네요. 그렇게 하면. 그렇죠. 네. 공개된 재산으로는 이재명 의원보다도 많은 건데 저게 지금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을까, 재산을 형성했을까 하는 재산 형성의 문제가 지금 하나 궁금증으로 남고 있고요. 물려받았다고 하면은 뭐 할 말 없습니다. 아니요, 저 어머니가 원래 집 주소가 성남에 있는 그저
작은 규모의 오피스텔 정도라고 네.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원래 뭐 자산가였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별로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부분이 굉장히 저게 그 법카를 계속 꺼가지고 법인카드를 가지고 계속 법카를 얼마나 그으면은 저 정도로 네. 재산이 보이나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되게 공시지가로만 따져갖고 지금 50억이다 이렇게 나오면은요 실제로는 60억, 70억 이렇게 되거든요. 거의 100억 재산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어디 있는 집에 뭐 땅이나 다른 것들은 다 들춰낸 게 아니고 예. 이 각각의 지금 집원을 갖고 그 등기부등본인가요? 네, 부동산 등 요거 때 보면은 거기 관련된 주소를 추적해서 나온 것만 지금 세 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배소연 씨가 가진 재산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정도까지는 이제 기자들이 배소현이라는 실명을 가지고서 네. 공개된 걸 찾은 거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배소현 씨의 뭐 친인척, 형제 네. 명의로 된 재산이 만약 있다면 네. 뭐 그것까지 찾지는 못하죠. 그렇죠. 일단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저 법카 그 소고기 법카를 예. 카드깡을 배소연 씨가 카드깡 할 때 썼던 게 이 김모 씨 그 카드였고 그거 한 60번 껐다고 얘기를 하고 예.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숨진 게 지금 이 빌딩이란 말이죠. 이 집이란 거죠. 예. 같이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같은 건물에 살았다고 해서 뭐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는 사실 그 정보를 듣고도 예. 이게 워낙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경찰에서는 예. 그러니까 제가 실상은 이런 저 관계를- 건물에 살았던 거 저 건물에 김 씨도 그러니까 살았고 맞습니다. 배 씨도 저기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아, 제가 당황하네요. 예. 김 씨도 저기 살았고 배 씨도 저 맞습니다. 저 건물 안에 뭐 네. 세대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경찰에서는 지난주부터 사실 나왔던 얘기인데 예. 둘이 어떤 불륜관계 가능성도 지금 보고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왜 이게 사실 내역을 보다 보면 이상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해서 네. 그렇다는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륜관계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호사가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 이건 이제 호사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이 법카의 카드깡 예. 구조가 어떻게 돌아갔느냐 이런 것과 사실 면밀히 좀 얽혀 있는 문제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경찰에서 그럼 그런 걸 조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 배 씨가 지금 2016년에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결혼 사진 있지요. 사실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게 이제 네. 그 결혼하신 분이고 결혼하신 분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건물인데 다른 기사를 보니까 저 건물에 숨진 김 씨가 살았던 것도 맞고 그리고 일부는 두 사람이 부부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진술이 그렇죠. 주변에 그 주변 사람들 이웃들 예. 그게 있는 걸로 하고 나오던데 지금 저 배소연 씨 결혼식에는 이재명 의원도 가고 부인 김혜경 씨도 가고 했었을 예. 정도로 왜냐하면 본인 변호사 사무실부터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배소연 씨가 지금 76년생인데 한 가족 같은 느낌 그렇죠. 아주 절친한 사이인데 지금 저 배소연 씨가 받고 있는 혐의들이 이제 카드깡 부분하고 또 하나는 그 여성 호르몬제 대리 처방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여성 호르몬제 대리 처방. 예, 갱년기 그때 사용한다고 했던.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 배소연 씨가 얘기로는 제가 아기를 가지려고 임신을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폐경 기운이 있어서 그 약을 처방받았습니다라고 당시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의사한테 취재를 해본 바로는 예. 이를테면은 가임기 혹은 저 임신을 시도했다가 뭐 폐경 기운이 있는 사람하고 예. 아예 그 50대 중년 이상의 폐경기 여성에게 처방하는 호르몬은 완전히 다른 기제가 완전히 다른 호르몬이다. 예. 그러니까 저 배소연 씨가 자기가 먹기 위해서 그 리비알이라고 하는 그 폐경기 여성 호르몬 그 치료제 예. 그거를 먹었다고 하는 건 성립이 불가능하다라고 의사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리 처방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배소연 씨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재명 의원 쪽에 예. 이제 뭔가 문제가 되는 거를 다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방어를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배소연 씨는 이런 결혼 사진도 있을 만큼 혼인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 이런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이제 저희 취재진들이 찾아낸 건데 어쨌든 저 부분도 이제 의혹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실제 지금 남편 전 사진 집에 한번 저희가 불러친 거 있냐면 사진까지, 보여드릴까요? 예. 남편은 사실은 축구 선수 축구계 출신이고요. 성남 FC 성남 FC에서 스카우터로 활동을 아. 했고 이재명 시장 시절에 성남 FC에서 스카우터로 활동을 그럼 다 한 친한 흔적이 사람들이네요. 있더라고요. 예. 친한 사람들인 것 예,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은 경기도에 다른 축구단으로 지금 옮겨서 코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야. 네. 저희 기자 한 명이 이 남편을 만났답니다.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아니 기사 아직 안 난 것 같은데. 잠깐만. 아, 만나서 길게 얘기는 못했는데 타사 기자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예. 법적으로 이혼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김 씨는 또 처음에 이재명 의원은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또 취재를 해보니까 선관위에 예. 그 어제 캠프의 내었죠. 그 예산 사용 내역들이 있잖아요. 예산 사용 내역을 보니까 운전기사로 등록이 기무사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네. 왜 운전기사로 등록이 돼가지고 그렇죠. 운전을 했을까? 그런데 또 이재명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는 내 와이프 차를 운전해 준 게 아니라 선행 차량, 즉 장소를 먼저 가서 보는 그런 선행 차량 운전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 지난주 돌아가셨을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배우자 차량 기사라고까지도 나왔습니다. 배우자 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재명 의원은 내 배우자 차는 그 숨진 김 씨가 데리고 온 지인이 운전을 해줬고 예. 숨진 사람이 운전했던 거는 선행 차량이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법카 사건이 없었으면 예. 저는 이 배소연 씨랑 이 김모 씨랑 국회에 지금 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이재명 의원 그 국회 보좌진 요 화면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지금 의원 소개 이재명 선거구 인천 계양구 을 나옵니다. 보좌관 김남준, 김현지, 선임 비서관 김광, 김용채, 비서관 이렇게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재명 측근 4인방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현지, 정진상, 김용, 김남준입니다. 김용, 김남준. 김남준 씨 저 위에 있죠. 김현지 씨 저기 있죠. 정진상 씨는 지금 대장동 사건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 수사의 대상이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요 내용을 보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말 이재명 의원이 대단하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김현지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논란들이 있잖아요. 저 성남 시민의 모임을 할 때 심지어 시민의 모임에 뭐 사무실까지도 저기 시청에서 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을 몰아줬다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심지어는 정말 저 이재명 의원과 개인적으로도 아주 가까운 사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사람이고 김용 이런 사람들도 다 이 사인방으로 꼽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의혹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데 딱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 사람들을 그냥 툭 데리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전면에 내세웠단 말이죠. 해서 그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정말 이재명 의원은 담대하다.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 이런 논란이 있는 사람들은 뒤로 빼고 그렇죠. 조금 더 안정적인 사람을 앉히는데 이재명 의원은 그런 선택을 안 하고 굉장히 담대하게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배소연 씨나 이 숨진 김 씨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이 없었으면 여기에 이 보좌진 중에 어디에 저는 이름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들더라고요. 저 이 인적 구성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이재명 의원이 굉장히 담대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재명 의원이 이 사태를 대응하는 방식도 사실 저는 굉장히 담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도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월급 준 내역 여기 선관위에 등록돼 있는데요 라고 하니까 그거는 우리 와이프 차는 아니고 그 와이프가 갈 곳을 미리 알아보는 선행차였어요. 잘 안 해요. 운전은 딴 사람이 했어요 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를 수사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이 숨진 것 자체가 검찰의 과잉 수사로 수사를 얼마나 과하게 했으면 사람이 이렇게 자살을 하는 것이며 그 8월 중순 이전에 수사를 마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검찰을 동원한 국기문란 사건이다라고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다시 되돌려주면서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행위에 대해서 국기문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그대로 받아서 돌리면서 국기문란이라고 아주 강하게 대화다 쳤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러다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잘하네요. 너무. 그러다가 좀 이따 막 화를 내요. 네. 그러니까 부정, 분노. 분노. 오늘은 또 새로운 게 나왔어요. 동정. 동정. 오늘 한 워딩 알려드릴까요? 오늘 한 워딩이 저는 정말 재밌던데. 자, 이분 제주도 가셨네. 제주도 가세요 지금 이재명 의원. 왜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은 4일 제주에서 가진 지지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따라갔나? 그러니까 그 이미지로 묻어가네요. 지금. 모든 영역에서 모든 방향에서 최대치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신을 향해서. 그러면서 전쟁터로 끌려나온 가족을 생각하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인간이라 가끔 지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동정을 유발하는 연민을 유발하는 이런 작전을 지금 그러니까 한 며칠 사이에 네. 모른다고 했다가 분노했다가 아니라고 동정. 했다가 갑자기 또 이제는 저도 사람이니까 지칩니다 정말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그 수사할 때 저도 이제 경찰 기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수사할 때 그 사기꾼들 특히 이제 자범들 말고요. 그 경제사범들 처음에 잡아뗀대요. 잡아떼다가 자꾸 이제 추궁을 하면은 아니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저 그런 사람 또 정거를 딱 갖다 대면은 사실은 제가 사실은 뭐 처자식이 부모님은 아프고 마누라도 예. 아프고 뭐. 그 패턴하고 똑같네요. 아, 일단 처음엔 잡아떼라. 네. 그 다음에 화를 내라. 그 다음에 동정표 읍소하라. 오, 완전히 패턴이 똑같네. 그대로 패턴인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러면서 정말 며칠 사이에 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 예. 사실 이 정도였으면은 이재명 의원이 몰랐다고 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보여준 것만 해도 처음에 몰랐다는 말은 그러니까 완전 거짓말이었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예. 진짜 이건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앞에도. 그러니까 그렇죠. 또 그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대선 기간 중에 윤석열 후보를 일컬어서 대장동의 몸통이다. 열불 났죠. 진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TV에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네. 그랬죠. 네,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 뭐라 그러나 이 그저 강한 정신력, 철면피, 네. 후안, 후한 무치, 후흑, 후한 무치. 후안 무치. 저는 사실 이 양반의 이런 정말 능수능란한 언어의 플레이를 보면 저도 가끔 지치기도 합니다. 아 정말 우리 많이 지쳤습니다. 이제 네. 대장동 지금까지 왔는데 네. 좀 지치네요. 예. 네, 아니 저는 그 지치면 정말, 안 됩니다. 지치면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지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패턴으로 대장동 때도 그랬잖아요. 계속 네. 무슨 얘기 나오면 모른다 그랬다가 좀 있다가 막 네가 범인이야 막 이러면서 막 어머한 사람 끌어다 대고 그러다 또 좀 있으면 또 막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막 이러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또 좀 인정하는 것 같네 이러면 매록 내가 인정하는 줄 알았지 막 이러고 그 정말 온 국민들을 이 진실이랑은 상관없이 네. 특정 정치인이 정말 입 하나를 갖고 국민을 쥐었다가 펴놨다가 쥐었다 펴놨다 하는 이 사태를 보면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가끔 지치기도 합니다. 진짜.